중앙선관위의 대표되다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보훈처 등 총체적 왕권선거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짓밟고 헌법 제114조를 정면으로 위반해서 국권을 문란시킨 국고문란 내란 수계 이명박을 처벌하고 불법 정권, 조작 정권 박근혜를 삭제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면 80년 5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셨던 광주 5월 명령들께서 다시 민주화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광장 그리고 광주에서도 촛불 집회를 진행합니다. 참여하셔서 박근혜를 하루빨리 사퇴시키고 여러분의 정부, 여러분의 위한 정부, 여러분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7년 직선제 개헌으로 헌법이 바뀌었죠. 그 헌법 전문에 보면 불의에 항거하는 국민 무제한 저항권이 있습니다. 국민 무제한 저항권을 발동해서 불의한 정권, 불법 정권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어제 군산 수송동에서 천주교 전국 정의평화위원회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님들이 시국미사를 드렸습니다. 네, 시국미사를 드렸는데요. 잠깐만요. 거기까지 오세요. 예.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입니다. 냈죠? 예. 여기는 무등산입니다. 양동환 정보관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담당이 양동환 정보관. 아니 동부서에다 했으니까 동부서에 하겠. 어디서요? 어디서요? 동부서예요? 네. 전화기 가져가세요. 다 올라가는데. 나갈 수 있어요? 아니 전용관 통화하나. 아니 경찰이 무슨 그런 잣대를 들이대요. 경찰 아니야. 그럼 누구야? 일반인. 일반인이 뭐 그런 소리를 해요. 경찰차. 집회 자유가 있는데. 예. 대한민국은 집회 자유가 있어요. 반드시. 자기 맘에 안 들면 다 하지 말라는 거야? 반드시 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가시면. 당신 빨갱이 종북의 증거를 가져다 대고 얘기하세요. 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집회 신고를 하고 헌법이 보장한 집시법에 의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빨갱이라고 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저희 다 드릴게요. 그리고 차가 못 나가면 앞으로 빼드릴게요. 아니죠. 저런 거, 차가 빼주시면 차가 예. 정보관이 와야 되는데 정보관이 안 와가지고 참. 내일은 정보관이 올 거예요. 부동산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요. 부산과 경남, 대구, 대전 그리고 어제 정읍과 군산에서 시국미사가 있었죠. 그것을 경유해서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을 뵙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네,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총체적 부정선거
이슈가 크게 세 가지 있죠.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기무사령부. 네, 총체적 관권 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윤정훈 목사의 유사사무소, 불법사무소죠. 이것은 당선 무효 사안입니다.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당선 무효 소송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선거 무효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의 공통점은 당선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4일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에 있었기 때문에 1월 19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지난 1월 4일 전국에 12,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 신문과 오마이뉴스는 오보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았는데요. 선거 쟁송은 다른 사안에 우선하며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법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변론길이 계속 뒤로 늦춰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기각을 시키지 못하고 박근혜 정권과 국민들 사이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즉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 속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 여러분 마음속 총체적 부정선거 배후의 주역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원세훈, 김용판, 백길려, 김하영 이 9명을 검찰에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고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국내를 통틀어서 선거 무효 소송인단만 이 소송과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박근혜 씨, 합법적인 대통령 아니죠? 박근혜 씨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단 하루도, 단 1시간이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1993년에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통합선거법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재정부칙 5조에 국회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거는 보궐선거 등이라고 했는데요. 보궐선거 등이라 하면 4개의 선거를 이야기합니다.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증원선거에서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 동시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급기야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개표 조작을 단행했습니다. 12월 19일 김무성 새누리당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은 문자로 버스를 가동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버스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자개표기 해킹툴 넷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투표를 하셨지만 이명박을 비롯한 총체적 부정선거 세력들은 이미 하루 전에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자료를 모두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투표가 끝나자마자 방송 3사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 증거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자료실에 가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252개 선관위, 13,542개의 투표구별 개표 상황표, 이것은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결정서입니다. 그 개표 상황표를 모두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조작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국민적 의혹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저희는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국을 개국을 해서 방송국을 통해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말씀드리는 이 사안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꾸로 내란죄로 기소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내란죄로 기소를 하면은 좋은데 박근혜를 비롯한 박근혜 이명박을 비롯한 총체적 부정선거 세력들은 저희를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주권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여러분의 투표와 전혀 상관없이 개표 조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내란죄가 형성이 됩니다. 국헌문란 내란 수계 이명박을 즉각 구속하고 불법 정권, 조작 정권 박근혜는 즉시 사퇴를 해야만 합니다. 그녀가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60년 4.19 혁명 때와 같이 이승만의 불행한 전체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와 충고를 합니다. 박근혜 씨는 지금 즉시 사퇴를 하고 거국내각 구성해서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만 국민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맨하탄, 휴스턴, 필라델피아, 동경, 오사카, 대만,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베를린, 전 세계의 산지에 있는 재동포들이 매주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재동포들에 대한 보고와 헌신에 대해 국내 시민 여러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민주주의는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개표 조작 반드시 현행법으로 징치를 해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즉시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속행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지금 즉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백길려, 김하영, 원세훈, 김용판을 즉시 구속하고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국헌문란 내란 행위를 현행법으로 징치를 해야만 합니다. 공직선거법의 정신은 영미법을 도입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숱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민한 결과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 적법 절차의 원칙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실수로 절차상의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영미법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풀이하자면 대입 수능 시험에 컨닝을 한 문제를 했든 두 문제를 했든 열 문제를 했든 똑같이 부적격자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정신입니다. 이것을 빗대서 박근혜 씨의 대입을 해보면 박근혜 씨는 18대 대통령 후보 자격을 이미 박탈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박근혜 씨는 결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난 12월 19일, 2012년 12월 19일 이후에 12월 20일부터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소환 통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국헌문란 세력이고 내란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80년 5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광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대구, 대전, 그리고 어제는 전국과 군산에 이어 오늘 이곳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국정을 비롯한 총체적 당권선거,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
이 세 가지 사연에 대해서 9월 10일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3만원에 판매 중에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만원에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박창신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저희 부정선거 백서를 주시고 여기에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대표 조작이 어떻게 단행됐는지 그 진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대표 조작에 분노해 주십시오.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령부 그리고 경찰청, 보훈처 총체적 당권 선거는 분위기만 잡았을 뿐이지 그렇게 했더라도 결코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개표 조작입니다. 전자개표기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손으로 한 장 한 장, 2번, 3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이명박, 박근혜 지금 즉시 구속해서 국헌문란 내란 세력으로 징치를 해야 합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4.19 혁명으로 바로잡았는데요. 그때 당시의 주범 내무부 장관 최인규 국헌문란죄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때보다 더 중차대한 내용이며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등을 비롯한 9명의 국헌문란 내란 세력들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헌법 질서, 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가시는 길 바쁘시더라도 잠시 살펴보시고 부정선거 백서 구입 운동이 전 국민 운동으로 승화되어서 하루빨리 이명박을 처벌하고 박근혜를 사퇴시키는 촉매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 투표수가 더 많이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방송국을 개국해서 매일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행된 부정선거의 음모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장비부에서는요 전국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저희 대통령에서 반드시 원자가 말씀하셨죠.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당연은 정령이다. 이름을 바꿨어야 말이 서야 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은혜모한 박근혜가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선거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국정원 해체 하겠습니까? 이 부정선거 백서를 이왕에 가져왔으니 이거를 인정을 해주시겠습니다. 약식으로 나와 인정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곳 부산이라는 정의로운 부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8년 동안 근무하고 대통령 18년 조정인단 대표 선거 대통령께서 우리 김철수 정유도 부산시 지부장님께 전달하는 약식 기증식 하겠습니다. 박수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지부장님 끝나갔습니다. 1월 4일날 박근혜 부정선거라고 선거 부여다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누가 주최를 하는 거예요? 저희 단체예요.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이 부정선거라고 인식을 하고 선거 소송인단을 한 거예요. 소송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12월 18일 날 득표수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개표 상황표에 보면 선거예요? 예. 얼마 주고 사요? 만원만 주세요. 교보에서는 3만 원인데요. 저희는 그냥 현장에서 그냥 10,000원만 하고 있어요. 이게
공표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거는 선관위 지금 개표하고 있는 중에 개표 방송 개표 따로 그리고 개표 방송 따로 나갔다는 막 거예요. 부정선거라는 말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증거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가 11개월 동안 무지하게 고생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나오기 힘든 거.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기표하고는 상관없이 소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라서 맘만 먹으면 조작이 가능하고, 그래서 선관위가 국감에서 오류를 인정을 했고 우리 스케줄 잘못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끝나는 사안인데 지금 대법원도 소송이 열리지 않고 있고 소스 프로그램 조작 가능한 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51점 밑에 48%가 그렇게 쭉 이어진 거였고, 그래서 선거법 절차 위반하고 개표 조작한 거, 그리고 국정원이나 그 보훈처, 국방부, 대선개입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럼 법을 안 지키면 선거 무효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사법, 민사법이 아니고 선거 무효 소송은 국민소송이라서 선거법을 안 지키는 것 자체가 선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무효가 돼야 되고 다시 뽑아야지. 누가 됐든 이 사람이 되던 저 사람이 되던 절차가 올바르면 저희도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엉터리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탄님? 네, 윤택 매니저님 수고하시네요. 네. 지금 저희가 홍보전 하고 있고요. 구경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네, 설명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부정선거 개표 조작의 증거는 개표 상황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개표 부정에 관한 11개월 고생을 해서, 그리고 두 대표님 10년 동안 고생을 해서 만든 부정선거 백서가 출간이 됐고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다 카페나 다 퍼다 날리기 해서 공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표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것 자체로도 선거법을 위반을 한 있을 수 없는 개표 조작을 한 것입니다. 18일 날 선관위 홈페이지에 똑같은 개표와 똑같은 득표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실험 미리 해본다 아니면 그게 잘못이다라고 변명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8일날 득표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개표 완료된 득표수가 똑같은 게 올라갔고요. 이게 공표, 이게 8인의 검열위원이 도장을 땅땅땅땅 찍어서 개표 방송이 나가는 게 거긴데 벌써 그러기 전에 1시간 전에 나가는 게 개표 방송.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선관위 개표는 따로 하고 있는 와중에 개표도 미리 조작을 해서 방송은 따로 나갔다는 개표 조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형 개입한 거고,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새누리시발이나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묻혀지면 이제 뭐 국가대선이 막 밝힐 수는 없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뭐 유사사무소 설치해도 뭐 대박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되고 개표 조작해서 투표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 바로 잡지 않잖아요.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큰 이임이 그 사람 짊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소송에서 선거 무효가 되면 박근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우리가 된다고. 그거를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이거 판풀에 넣어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헌표 이런 거 기표와는 다르게 프로그램들을 움직여서 그래서 절차법도 위반했고요. 이번에는 18일 날 득표수가 헌관 홈페이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개표 방송 전에 공표까지 됐어요. 개표 다운표 분석하면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개표 따로, 방송 따로, 예. 그리고 국정원, 대구, 예.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유사사무소 설치도 공직선거법 위반. 이기면 다행이네. 이미 그런 자기가 찍는 선생님 이거 이기면 다행이가 아니라 이거 못 이기면 우리 끝이에요. 이거 불법 선거 이거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국에서 다니면 네,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어저께는 천주교 정의사직구연단 분들이 예. 감사합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말이 서고 말이 서야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송구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책임자가 애매모호합니다. 박근혜 책임자의 할 일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책임자의 할 일이 있으면 이명박을 먼저 잡아들여야 그러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박근혜 책임자라보다 박근혜 사퇴하라고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해체하라. 박근혜 씨가 국정원 때문에 네, 노경민 감사합니다. 국정원을 움직였던 사람은 이명박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을 처벌하라. 이렇게 이명박이 도와주고 국정원이 개입 안 했으면 동의했습니까? 이거는 박근혜가 이겼는지 지겼는지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전문장 따라서 이게 문재인이 이겼는지 졌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퇴하라. 이런 부정선거가 이제 횡행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이제. 네, 전문장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박을 처벌하라. 고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저렇게 촛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13년 1월 4일 전국의 10,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해서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문을 그래서 선거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3.15 부정선거로 중앙선관위가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중앙선관위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된 선거를 안 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중앙선관위를 다시 해야죠. 그리고 이건 어차피 중앙선관위는 있으면서 이거를 고쳐야 돼요. 이 선거 방법 같은 거를 다시 고치고 선거법을 다시 세우고 이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나라,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목줄을 쥐고 국정원이고 아저씨나 나 같은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해체가 많고 안보를 담당하는 그런 기구만 만들면 되는데 지금 국정원은 힘이 너무 커서 지금 개표도 딱 얘기했지만 여기에도 관여를 한 거예요. 소스 프로그램 이거 인정 안 하면 중앙선관위에서 이거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네. 고생만 한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려야 되고, 예,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거라도 주권이라도 지키는 세상을 만들지. 저희는 다른 거 없어요. 문재인이 이기건 박근혜가 이기건 누가 이겨서 정당한 절차로 했다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느꼈고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를 알리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관계를 하지 않고 지금 나오시는 분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요. 정치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사를 내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는지 우리는 정정보선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자개표기는 한 세트는 임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운영된다고 선관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소스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네요. 전자개표기는 소스 프로그램을 운영되기 때문에 그 기표와는 상관없이 가기 때문에 홈표가 나오고 미분류표 오차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법으로 나온 거죠.
정확하게 찍힌 표가 미분류로 가는 거 보여드리고 있죠. 미분류 오류 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 오후 3시에 문재인 후보가 앞선다는 문자가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부터 6시까지 뒤집어졌어요. 예, 박근혜 표가는 유효표가 되고, 예, 다른 거는 무효표가 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오류를 수개표로 잡았다고 하는데 현장에선 저게 휘리릭, 예, 2번 3번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수개표가 잡아내지 못하는 거죠. 수개표를 축소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자투표로 문제가 돼서 그걸 밝혀냈고요. 우리는 전자 개표기입니다. 오후 3시에 버스넷 가동을 김무성이 얘기를 했죠. 새누리 선거 총괄을 하고요. 그리고 사전 개표 방송 SBS 사전 개표 방송 선거법에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막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선거법에는 공표한 후에 개표 방송이 나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표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하루 전 18일날 선관위 홈피에 득표수가 올라갔고요. 결론은 개표 방송 따로 된 거고요. 그리고 51.6대 48%가 어김없이 똑같이 계속 이어진 그런 선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거였습니다. 박근혜 표에 문재인 표가 10장이 들어간 거 호응표예요. 근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홈표가 아니면 오류가 한 개씩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투표는 손으로 하고 개표는 기계로 하나요? 라고 이렇게 막 피켓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써 공표도 되지도 않는데 막 이게 개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송이 1시간 전부터 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개표 상황표는 공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예, 공표 시간도 빠지고 도장도 빠지고 개표 상황표를 분석해보면 하나 늘어난 표, 유령표, 마이너스 표 엉망입니다. 이게 전자개표기 오류 때문에 그리고 그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선거법에도 막아놓은 것이에요. 18일날 득표수가 어떻게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가느냐 증거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표를 완료를 한 그 득표수가 뻐자시 18일날 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1분당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맞지 않는 게 드러났습니다. 개표는 따로, 개표 방송 따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 새누리시발당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 조직적 대선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의성 개입을 했다는 거를 느꼈다고, 그리고 알았다고 그때 밝혀졌으면 안 찍었을 것이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해외 동포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외 동포들은 처음부터 박근혜를 사퇴시키고 하야하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예, 아까 국감 얘기했죠. 선관위 국감에서 홈표 나온 거 오류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계 잘못이 아닌 사람의 잘못이라고 둘러댔는데요. 사람의 잘못이라도 자기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공문서 위조를 한 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 수개표 오류 못 잡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헌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예, 외국 동포들이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류를 인정을 하고 수개표 잘못을 인정을 하고 기자를 불러서 중앙선관위가 개표 설명회를 했습니다. 무슨, 예? 소있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표와는 상관없이 소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요. 홈표 발생했어요. 1번을 찍었는데 내 표는 2번에 3번에 가 있는 홈표는 발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6 대 48%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 대선에서 이런 데이터 있을 수 없습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개표가 유력이 뜬 게 벌써 26.4% 개표율, 50%도 안 된 상태에서 유력이 떴고요. 확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12월 18일 선관위 협의회 득표율을 올린 거를 가서 따졌더니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1분단 데이터도 개표하기 전부터 공표 나간 게 드러났습니다. 개표하고 개표 방송하고 안 맞아요, 자료가. 사전 개표 방송 준비도 공직선거법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개표 준비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표 전에 개표 방송 나가는 것은 완전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조작을 했다는 것이죠. 공표하고 개표하고 있는데 방송 나가는 게 그 개표 조작이지 뭡니까? 어저께 군산에서 천주교 정의사직구현단에서 처음으로 박근혜 사퇴를 이야기한 미사를 드렸고 엄청난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부님께서 부정선거 백서를 들고 막 얘기를 하셨죠. 개표 조작에 대한 것도 거기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저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님들 진짜 짱입니다. 개표 조작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부정선거 백서가 지난 10년간 두 대표님이 고생을 하셨던 진실이 묻혀지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지난 11개월 동안 개표 분석을 한 많은 분들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졌고 부정선거 백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교보에서는 3만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는 현장에서는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카페 선거 무효 소송인단 들어가면 나옵니다. 이 영상은 되게 우리나라 그 상황을 잘 꼬집어서 패러디한 영상물인데요. 제가 영상 클립에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도 꽃사스님 맞아요.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대선 무효가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개표 조작이 완전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제대로 처벌을 받으려면 선거 무효 소송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저희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게 막 박근혜가 다른 방법으로 내려왔다 손 치더라도 다음에 선거에서 또 개표 부정이 일어나고 또 개표 부정이 일어나고 개표 조작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개표 조작을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입 다물고 있고 그런 것들은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표 조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개표 조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들은 다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박근혜가 내려온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입을 대신해줄 그런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쭉. 근데 그거를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18대 대선이 부정선거 맞다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는 앞으로의 부정선거도 막아야 된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는. 하지만 지금 기득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박근혜가 내려오면 뭐 정몽준이 올리고 아니면 무슨 김문수 올리면 돼요. 선거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언론 입 다물고 그런 것이죠. 그냥 이거는 공정한 선거다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겠다는 거죠. 하지만 조작 가능하고 이거 이렇게 요번에 완전히 드러난 거 묻어지면 뭐 박근혜 내려와도 다음 부정선거는 얼마든지 헤쳐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요리를 하고 언론 통제를 하고 입 다물게 하고 하는 것이죠. 요번에 대선만 부정선거로 박근혜 내리는 걸로만 보시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의 선거도 그런 선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선거무효소송은 계속 전환을 해서 앞으로 올바른 선거를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선거무효소송이 끝난다 하더라도 대선이나 뭐 총선이나 앞으로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들은 이렇게 개표 조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이 막 일어나서 박근혜가 내려왔다 손 칩시다. 그래도 기득권들은 박근혜가 아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아니면 정몽준, 자기네가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서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할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거무효소송인단은 요번에 18대 대선은 당연히 부정선거가 맞지만 앞으로의 선거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감시 역할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감시한다는 이런 것도 제시를 할 것이고, 그리고 궁극에는 선거법을 어떻게 고쳐서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갈 것인 것까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안 찍고 네, 민주승리가에 보면 지금 외국의 동포인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기는 샌프란시스코예요. 뉴욕, 예, 뉴욕 촛불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맨하탄, 아리조나, 저기가 어디냐, 내시빌? 예. 버지니아,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아이고 안 보여. 프랑스도 촛불을 했고요. 영국에서도 촛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총사관 앞에서도 하셨네요. 너무하잖아. 예, 뉴욕 영사관 앞에서도 촛불을 들었습니다. 워싱턴 영사관 앞에서도 촛불을 들었습니다. 타임스퀘어 앞에서 거리 행진한 거 영상 올려놨습니다. 보스턴에서도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하버드 스퀘어에서도 정상추 쪽에서 거리 행진을 했네요. 토론토
캐나다도 들었다. 예, 캐나다 토론토네요. 예, 로스앤젤레스. 어떻게 밖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밖에 나가서 보면 법을 안 지킨 거는 선거 부정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신 거죠. 외국 동포들도, 교포들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용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법을 잘 지키라고 국민한테 얘기해놓고 법을 정작 안 지키는 사람들이 왜 처벌을 못 받는 나라가 되냐고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고하는 대통령을 나가라고 하면 쓰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그러면 부정선거를 앞으로 그럼 계속 보실 건가요?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데 에이 그러고 지나간 사람 뭘까요?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요. 전국을 순회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 경남, 대구, 대전 이 대도시를 경유를 했고요. 물론 서울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읍을 경유해서 군산에 다녀왔습니다. 군산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소재단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네요. 현장 방송이다 보니까 막 누구를 만나시고 막 이러시네요. 야, 저는 나는 완전히 이거 해야 돼. 아프면 안 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8세 대상 선거 무효입니다. 정경진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경진 목사님이 보고용 표시가 문민정사 앞에서 여성단체 연합에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봐요. 오늘 저녁 7시에 충장로 광주체국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이 나섰을 때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사안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크게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총체적 부정선거가 있었죠.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중앙선관위의 대표 조작.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천인 공로할 작태를 서슴없이 자행했죠. 이 모든 배후의 주역은 이명박과 박근혜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을 처벌하고 박근혜를 사퇴시켜야만 여러분의 짓밟힌 주권을 되찾아 내릴 수 있습니다. 대표 조작 어떻게 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국가정보, 국방부, 기무사령부, 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보훈처 총체적 당권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대표 조작입니다. 러시아의 독재자 조셉 스탈린이 이야기했죠.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오로지 대표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의 대표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12월 19일 투표를 하셨는데요. 하루 전에 12월 18일
만약에 민족 봉기로 가면 안 되잖아요.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선택과 전혀 관계없는 일단은 소송이 대표를 방송 3사를 비롯한 전 언론사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표 조작일 뿐만 아니라 내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원세훈, 김용판, 댓글녀 김하영, 검찰 형법 87조 내란죄, 형법 91조 국권문란죄로 고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4일 전국에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하면 대법원의 판결대로, 대법원은 지금 즉시 재판을 속행해서 대법원의 판례대로 현행법대로 판결을 해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집회는 마무리할 텐데요. 199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통합선거법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년 동안 검토한 결과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 전자개표기는 사용하지 말아라. 단 보궐선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보궐선거 등이라 하면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증원선거 이 4가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총선, 국회의원 선거, 전국 지방 공시선거 이 선거에 적용했습니다.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정신은 이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제정할 때 재정부칙 5조를 제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에 의하면 선관위원장의 공표가 있기 전에는 누구든지 보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선관위원장의 공표가 있기 전에 중앙선관위원회는 이미 가공된 자료를 방송사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영미법을 도입했으며 영국과 미국에서도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후에 초기에는 각종 불법 선거가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발본선언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결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실수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선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입니다.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오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 씨도 오류 대통령입니다. 조작 정권, 불법 정권, 박근혜는 지금 즉시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20년 국민 여러분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저희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 배후의 주역은 이명박이다. 이명박을 반드시 지금 즉시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일 저희들이 총체적 부정선거 내용을 총종합을 해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서울광장, 대전의 대전역 동광장, 대구의 대구백화점, 부산의 서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백서 발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는 3만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사도 방송국도 개국했습니다. 내일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총체적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사퇴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회가 없습니다. 어딘가를 말하면 공공으로 사기를 걸치면 대통령이 되는 법치군이 없는 5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표 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파기한 대통령 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이 상황을 끝장내야만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태도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새로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